첫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AT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안정적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매 시즌 치열한 잔류 경쟁을 한 하위권 팀이었지만 착실하게 승점 관리를 하고 있고 무리키도 부상에서 돌아온 풀 전력인데다 로드리게스와 사일 라린 등이 에이스의 공백을 잘 메웠으며 그보다 눈에 띄는 건 역시 탄탄한 수비력인데 마스카렐의 보호 아래 라일로와 마페오, 라토 등이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다. 아틀레티코는 라스팔마스에 승리하고 리그 3위로 복귀했으며 그러나 한 경기를 덜 소화한 비아레알과 승점 2점 차기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다행인 건 주중 챔스 원정에서 파리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점이며 별다른 부상자가 없는 풀핏인데 히메네스와 랑글레, 몰리나 등이 수비 안정을 찾았고 알바레스의 전방 존재감이 확실하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마요르카는 모를라네스와 마스카렐 등 시즌 내내 잘해주는 투볼란치가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보호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코케와 코너 갤러거가 점차 중원의 주도권을 잡을 원정팀 상대로 고전할 수 있으며 알바레즈와 쇠를로스, 그리즈만의 스리톱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지난 라운드 끝장전에서 몽펠리에에 승리했으며 최하위 탈출을 노린 몽펠리에의 저항이 거셌지만 중원에 나선 투레가 팀의 전체를 조율하며 중요한 결승골도 터뜨렸고 그로 인해 중위권과 격차를 좁혔고 휴식기 전 순위 상승을 노린다. 상대가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에 홈에서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안드레 아예우를 앞세워 골을 노릴 것이다. 랭스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으며 앙제와 몽펠리에를 잡으며 연승에 성공한 직후 리그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었는데 3연패했고 그 기간 상대한 팀이 전부 중위권이었기에 결과는 더 아쉽고 나카무라와 디아키테, 이토주냐가 공격진에 나서 위협적인 침투를 보여줬지만 기대만큼 해결하지 못했고 코네의 중원 영향력이 시즌 초에 비해 줄어든 모습이다. 접전을 본다. 랭스는 연패 탈출을 위해 원정에서 일단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노릴 것이다. 코네와 나설 포파나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이고 아키에메도 오버래핑의 횟수를 줄일 것이며 수비적으로 나설 랭스가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스타드랜드의 툴루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렌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오세르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르아브르전 승리 이후 나선 일정이었기에 연승에 도전했는데 수비가 무너졌기 때문에 휴식기 전 마지막 일정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불안한 원정과는 달리 홈 경기력은 준수하고 카마라와 마투시와가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기에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툴루즈는 몽펠리에와 랭스를 연파하며 중위권으로 올라왔으며 시즌 초반 부진으로 인해 강등권에 머물렀었는데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냈으며 팀의 확실한 주포 역할을 하는 아부크랄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 중이고 크레스엘과 시디베는 최종 수비를 잘 지켜내고 있다. 렌의 승리를 본다. 아부크랄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앞세운 툴루즈의 최근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원정 경기력은 신뢰할 정도가 아니다. 또 아부크랄 외에 해결할 선수가 부족하기도 하다. 마투시와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이끌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칼리무엔도와 구이리가 해결할 렌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첼시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리버풀 원정에서 패한 이후 뉴캐슬과 맨유 상대로 승점 4점을 따냈고 주중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8골을 몰아치며 대승했으며 구단주 교체 이후 팀이 암흑기로 갈 위기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투자를 이어가며 다시 강팀의 모습을 되찾았고 니콜라스 잭슨을 중심으로 마두에케와 주앙 펠릭스, 무드리크와 은쿤쿠 등이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중원은 어떤 팀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아스날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으며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뉴캐슬의 이삭에게 허용한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하며 패했고 챔스에서도 인테르에 무너졌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인 마갈량이스와 함께 나서는 팀버와 살리바 등의 수비는 탄탄하지만 최근 마무리가 아쉽고 하베르츠와 트로사르 등이 기회에서 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아스날은 메리노와 라이스 등이 나서는 중원 경기력이 좋기에 쉽게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칼라브리아가 부상 중이고 화이트가 불안한 측면 수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마두에케와 은쿤쿠, 팔머 등이 측면을 돌파하며 기회를 만들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는 주중 챔스 홈 경기에서 아탈란타에 패했으며 그러나 리그 홈 경기에서는 안정적으로 승점을 따내며 이번 시즌도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고 리그 최고의 득점원으로 자리잡은 운다부가 확실한 마무리를 했고 르월링과 밀로, 피리히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 공략을 잘했으며 일정상으로 상대보다 휴식일이 더 길었기에 홈에서 잘하는 탁공으로 나설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보움을 완파했으며 선발 출전한 선수 중 5명이 골맛을 보는 등 시즌 최다인 7골을 기록한 경기였고 또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는 체코의 강호인 프라하를 잡고 승점 3점을 추가했고 이번 시즌 해리 케인과 치열한 득점왕 경쟁 중인 마르무시를 비롯해 에키티케와 크나우프가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원정 2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다소 주춤했다. 마르무시와 괴체, 에키티케의 공격진은 믿을만하지만 슈키리의 중원 존재감은 기복을 보였으며 슈틸러와 르월링이 중원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아갈 것이고 운다부와 데미로비치가 침투로 기회를 노릴 슈투트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AC 몬차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몬차는 베로나 원정을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었으며 그러나 그 이후 3경기에서 2패를 당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데니 모타가 주포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기대했던 주리치와 말디니 등의 존재감이 미비하며 그래도 페시나와 카프라리 등 베테랑 자원들이 떨어졌던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아르만도, 이쪼와 마리 등이 나서는 수비는 경쟁력이 충분하다. 라치오는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와 격차를 좁혔으며 주중 유로파 홈 경기에서는 난적 포르투를 잡고 전체 1위를 달리는 등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임모빌레가 떠난 공백을 메운 블라의 디아와 카스테야노스 외에도 페드로와 이삭센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공격 작업을 이끌었으며 로마뇰리와 라짜리 등의 최종 수비도 탄탄하기에 여러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다. 라치오의 승리를 본다. 포르투전에서 인저리 타임에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한 좋은 기운이 리그로도 이어질 것이다. 페드로와 베지노, 카스트로빌리와 자카그니 등이 선발 멤버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력의 확실한 우위를 보여줄 라치오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